지난번에 그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 역사가 오래될수록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잘 누적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안정성, 예, 예. 이게 한국 비즈니스랑 한국 예, 자영업, 캐나다 자영업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한국은 자영업 하면은 거의 창업이에요. 아, 그렇지. 처음에 하는 거, 창업.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나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상상만 하는 거예요.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장사가 될 거야라는 상상, 아, 그렇지. 뭐 자리가 좋으니까 요즘 대세니까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캐나다의 위드 프로퍼티 비즈니스인 경우는 거의 그 가게 자체가 50년, 100년 된 가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100년이란 시간 동안에 경기가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사람이 적었을 때, 많았을 때, 그렇지. 어떤 문제점이 생길 때, 그러니까 그걸 다 겪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새 주인이 들어오면 예, 이제 예.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 가게는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 아, 그렇죠. 가게는 아, 데이터가 이 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상이 아닌 예측. 그러니까 예, 이제 예. 불안한 게 잘 될까 아닐까 불안한 그런 건 없죠. 음.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그게 감소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검증은 됐다. 예. 역사가 그래서 이 말해주고 있다. 비즈니스가 그 비즈니스 관련돼서 쭉 그 유형별로 예. 그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뭐 위드 예. 프로퍼티, 위드아웃 프로퍼티, 스탁 매니저까지 해서 한번 예. 경험해 보신 걸 통해서 이런 유형별로 한번 장단점 같은 거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예. 일단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거의 이제 비즈니스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제가 한 15년 비즈니스를 경험을 해본 결과 이제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있구나. 예, 예.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니까 어떤 종류가 있다는 말씀은 뭐 드리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취향에 따라서 이제 하시는 거고, 크게 보자면 이제 형태를 봐야 되는데 총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예, 번째가 예. 이제 위드 프로퍼티 비즈니스라고 내 땅, 내 건물에서 하는 비즈니스가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without property 비즈니스라고 남의 땅, 남의 건물에서 하는 비즈니스가 있고, 예, 예. 마지막으로 스탁 매니저는 위에 이제 두 가지를 좀 혼용시켜서 만든 운영 방식으로 하는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스탁 매니저라고 하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각 가게 장단점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형별로 질적으로 보면 위드 프로퍼티 비즈니스는 한 인구 10,000명 이하인 동네에 주로 분포가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예, 예. 위드아웃 프로퍼티 비즈니스는 주로 대도시에 이제 분포가 돼 있죠. 그렇겠네요. 근데 예, 예. 대도시라 하면 이게 땅과 건물이 이제 상대적으로 소도시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사기는 조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나눠서.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위드 프로퍼티 비즈니스의 예, 예. 장점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 땅, 내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론이 나오는 거죠. 주로 이제 스몰타운 이제 기준으로 그렇죠. 얘기하죠. 예. 스몰타운에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계속 이제 언급하게 될 비즈니스가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인데, 예, 이제 예. 캐나다에 오셔서 비즈니스를 조금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그로서리 스토어에 대해서 조금 남다른 의미로 이거를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예. 한국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제 한국 같으면 저기 인구 많이도 살지 않는 저 시골의 구멍가게 정도로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예, 예. 캐나다에서 인구가 뭐 1,000명 이하인 동네 그로서리면은
하면은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비즈니스를 하실 분은. 예, 왜 예.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캐나다에서 우리 주변의 지인들 중에 제법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뭐 주유소나 큰 호텔이나 몰을 갖고 계시는 분의 모든 출발점은 거의 이 소도시에서 그로서리를 시작하셨다는 거. 아, 예, 예, 예. 과언이 아니죠. 처음에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는 비즈니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제 차츰차츰 큰 비즈니스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이게 밑바탕이 돼서 계속 이제 잘 운영해 나갈 수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처음을 조금 운영을 잘 못하시면 뭐 큰 걸 할 때 조금 애로 사항이 있고 그렇게 이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앞으로 계속 언급할 이 그로서리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조금 남다른 의미로 봐주시면 뭐 그런 바람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큰 장점은 뭐냐면 이 위드 프로퍼티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자본금의 2배 정도의 크기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즉, 본인이 가진 자본금의 예, 2배. 이게 예, 내 예. 땅, 내 건물 비즈니스를 담보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대출을 또 예, 받게 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다 첫 시간에 저 예. 로버트 우리 그때 예, 리차드 분이라고 예, 리차드님이 예. 예, 그 서버스 비즈니스 은행에서 론에 대출 담당. 대해서 예. 예, 예. 비즈니스 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자본금이 35%고 65% 론이 나올 수 있다. 예, 이 그렇죠.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제 저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냥 50%로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이제 내가 1억 있으면은 2억짜리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2억 있으면은 4억짜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예. 그게 이제 같은 그 예, 의미죠. 그렇죠. 그 인벤토리 네. 부분은 그분이 얘기를 안 그 했으니까 다음에 인벤토리를 이제 부담하는 걸 치면 50대 50이 비율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예, 그거 말씀해 그렇게 주신 것처럼. 하셔도 되죠. 예,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예, 50대 생각해 주셔도 되죠. 50으로. 음.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큰 장점은 뭐냐면 이게 가게와 내가 주거 공간이 거의 같은 건물에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예,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많이 봤어요, 이게 저도. 만약에 분리가 되면 가게에서 나가는 지출되는 돈이 있고 또 집에서 지출되는 돈이 있어요. 그럼 그렇죠. 예. 가게도 했을 때 론을 얻어서 론을 갚아야 되고 집도 이제 렌트를 살거나 몰개지를 얻어서 하면 여기서도 이제 세가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각각의 공과금도 나가야 되고 보험도 나가야 되고 뭐 다 이중으로 드는데 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예, 이게 예. 이제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이것도 그렇지. 큰 예. 일단 장점이고 음. 예예. 대부분 그 주거 그다음에 공간이 이제 세 같이 있나요? 번째로는 예, 이런 보시면. 스몰 타운에 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예. 경쟁 상대가 없어요. 경쟁 상대가 저희 없다. 가게 제가 이제 밑에서 하던 가게도 2층에 주거 공간이 주거 있었어요. 공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 생활을 했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세 알겠습니다. 번째로는 이게 스몰 타운이기 때문에 가게가 여러 개가 없어요. 그냥 단독 하나, 그러니까 독점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독점 운영권이 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같은 물건이라도 대도시보다는 조금 마진을 더 붙여서 팔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죠. 예. 크게 외부에서 보면 들어와가지고 가게를 만들 확률은 없는 건가 보죠? 확률은 있어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100%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예, 예. 이게 기준이 있어요. 음. 마을 인구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규모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되면, 인구수가 증가되면, 예. 보통 생각하기에 700명보다는 1000명이 있어야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다. 그렇죠. 인구가 예. 늘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1000명이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구나. 경쟁 상대가 예. 들어올 만한 그 가능성이 이제 되는 거예요. 오히려, 커지니까. 1000명이 넘어가는 순간 그런 말이 나오고 한 2000명이 넘어가는 순간은 진짜로 들어와요. 예. 이제 그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캐나다의 소도시의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아, 예, 제가 예, 그렇죠. 2006년도에 700명인 동네를 들어갔는데 지금 2021년도에 이제 1000명이 넘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이 넘는 순간 가게가 하나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요? 예, 실제로. 아,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돼요. 아, 예, 예, 저 같은 그렇죠. 대책이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는 있는데 제가 가게를 크게 키워버리는 거. 아, 거기 인구수에 맞춰서 오히려 같이. 예, 예, 그러니까 보통은 그 스몰 타운에서 하는 게 본인의 이름, 예, 뭐 예. 프랜차이즈가 아닌 본인의 이름, 뭐 그렇지, 그렇지. 제이슨이면 제이슨 마켓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예, 1000명이 넘어가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 이제 각 그로소리의 배달 딜리버리를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물건을 대주는 예, 회사들. 예. 밴더들. 그 예. 회사들이 자체 브랜드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중간급, 그러니까 중간급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 그 조금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건도 더 많고 보기도 좋고 음. 이제 이름을 그 브랜드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아, 이게 가게가 딱 크게 만들어 버리면 외부에서 관심을 가져도 저 가게는 이미 큰 게 있구나. 그럼 큰 브랜드 들어가서 이거 재미로 제품을 못 볼 다루고 있구나. 것이다라는 예, 그렇게 되는 어,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이 들렸을 때 저는 이제 맞불 작전 제가 이제 어, 가게 앞에 땅을 샀어요. 예, 땅을 예. 사서 거기다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어, 거기서 이제 크게 질 것이다. 이것만 이제 그런 써놨어요. 크게 식으로. 짓진 않지만 않지만, 그런데 누군가 전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와서 보면 이 가게 큰 거 들어오네. 이제 어, 그렇게 해서 그렇지. 포기하게끔. 어. 그러니까 네. 그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도 나름대로 그 시장성을 분석을 해서 들어올 그렇죠. 텐데 그런 네. 것을 이제 적극적이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그렇죠. 있겠네. 예, 예. 커지면은.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걱정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속도가 예, 그렇게 예. 빠르진 그렇죠. 않거든요. 한국처럼.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 역사가 오래될수록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잘 누적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안정성. 예, 예, 예. 이게 한국 비즈니스랑 한국 예. 자영업, 캐나다 자영업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한국은 자영업 하면은 거의 창업이에요. 그렇지. 처음에 하는 거 창업.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나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상상만 하는 거예요.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장사가 될 거야라는 상상, 그렇지. 뭐 자리가 좋으니까 요즘 대세니까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캐나다의 위드 프로퍼티 비즈니스인 경우는 거의 그 가게 자체가 50년, 100년 된 가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로빈 예, 씨도 그 할 때 그게 100년이 넘었더라고. 그 네, 저희 저기가. 가게도 예. 1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 예. 전통이 깊어요. 예. 그러면 음, 이제 그 100년이란 시간 동안에 경기가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사람이 적었을 때, 음, 많았을 때, 그렇지. 어떤 문제점이 생길 때, 그러니까 그걸 다 겪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새 주인이 들어오면 예, 이제 예.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 가게는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 그렇죠. 가게는 데이터가 이 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 상상이 아닌 예측. 그러니까 예, 이제 예. 불안한 게 잘 될까 아니까 불안한 그런 건 없죠. 음.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그게 감소가 되는 거예요. 어느 그래서 정도 검증은 됐다. 예, 예. 역사가 그래서 이 말해주고 있다. 비즈니스가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유리하다. 예, 아니면 예.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그 리스크는 크진 않다라고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어느 그러니까 정도 규모 어떠한 이제 면에서. 복병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 그런 예. 걸 빼고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옛날이랑 보면. 거의 같은 길을 어, 걸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자기 자본의 2배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고 대출을 네,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그 주거 공간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생활비 같은 것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이 다 축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규모 어느 정도 규모면은 안정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제 좋다. 뭐 인구가 막 늘어가지고 수익성은 뭐 그렇게 높진 않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믿고 이제 뭐 투자할 만하고 비즈니스 할 만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그로서리 비즈니스를 이렇게 찾고 계실 때 예, 예. 이제 관심 있는 비즈니스가 딱 내가 마음에 드는 비즈니스가 나왔을 때 먼저 인구를 봐야 돼요. 아, 이게 인구수. 1000명 예. 넘어갔냐, 한 900명 선이냐. 음, 만약에 1000명이 넘어가면 아까 이제 제가 대책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 것도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든가 예, 이제 예. 그런 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 비즈니스를 찾으시는 분들은. 예, 예. 그다음에 그 동네에 학교가 있냐. 이게 음. 학교가 없는 동네도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안 좋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안 좋거든요. 근데 학교가 그렇군요. 있다는 예. 거는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요. 예, 근데 예. 학교가 만약에 없다 하면은 인구가 차츰차츰 아마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런 있는지 것도 여부. 보셔야 돼요. 예, 예. 비즈니스를 아유, 예, 찾으실 때. 예. 예. 예, 좋은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위드아웃 프로퍼티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다음에 아직 더 이제 할 게 이 있나? 위드 프로퍼티의 단점. 예, 예, 예. 단점. 단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선택할 만한 비즈니스의 종류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보통 한국 분이 하시는 게 그로서리 스토어를 하시다가 그로서리 스토어, 그 다음에 이제 주유소, 주유소. 호텔, 세차장, 이제 좀 큰 몰, 한 요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근데 예. 내가 선택할 폭이 별로 없다는 얘기도 되지만 예, 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도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실 때. 한국인이 많이 이제 손을 대는 거죠, 이쪽에. 다른 예, 쪽 예. 비즈니스도 있긴 한데 예, 이제 예. 그쪽은 한국 분이 하시긴 좀 버거운 것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요 5개 정도가 한국 분이 무난하게 오케이. 할 수 있는 예, 처음에 하실 비즈니스. 수 있는. 근데 이게 그렇게 종류 수는 많지 않다. 예. 예, 종류수가 이런 제약이 말씀 있다. 예, 그런 예, 말씀이신데. 예. 드릴 수 있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돼요. 자본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예. 이게 그냥 단순히 저 사람 많이 안 사는 시골 동네 구멍가게니까 가격이 뭐 이렇게 소자본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예. 적어도 이게 2억에서 3억 한국 돈으로 그 예. 시드머니가 정도의 있어야 자금이 되는군요. 있어야 투자 자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예. 3억 하면 60만 불, 60만 불 정도 돼야 음. 조금 이제 괜찮은 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더 예. 보다는 너무 작은 그런 거보다는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은 대도시 선호예요. 그러니까 예.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것도 대도시에서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그렇죠. 오셔서도 대도시를 선호한다고요. 취향이 어, 그쪽인데 이제 내가 비즈니스를 하겠다. 저 인구 몇 명 안 사는 음, 저 작은 타운을 가겠다 하면 어쩌면 되게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음, 이게 답답한 거랑 또 내가 결정을 했으면 내 배우자나 내 자녀에게도 이거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수락이 돼야 돼요. 이게 예, 안 예. 그렇게 되면은 어, 이게 지금 캐나다까지 와서 대도시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예, 이 예. 소도시에서 이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죠. 적응을 못할 수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도 이제 다 가족끼리 합의하에 가셔야 돼요. 합의해서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가족들의 그런 동의를 얻어서 그런 예. 애로사항이 있죠. 단점이.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장점은 아까 예, 쭉 말씀드렸듯이 예,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예. 됐고 단점은 한 요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주 그냥 잘 분석을 잘 아유, 해주셨네. 예.